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자연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이야기는 자연 과학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학을 무시하진 않으나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완전하다는 기준으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 한글 성경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보기에 좋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was very beautiful 되어 있지 않고 It was very good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굿의 beautiful은 굿의 부분집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창세기 1장 31절의 완전하다는 기준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완전하게 디자인된 창조된 이유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게 디자인됐다는 것을 근거로,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자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고 목적이 분명하고 능력도 놀랍고 디자이너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연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들을 이번 주서부터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올라왔는데요. 창밖에 비치는 전경이 정말 아름답고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이 벌써 온통 푸르름으로 다 장식되어 있고, 진달래가 만발했던 곳은 벌써 진달래가 지고 그 자리에 아카시아 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아카시아 꽃하고 진달래 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주전부리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애들이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많이 아카시아 꽃, 진달래 꽃을 따먹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세월이 빠름을 실감하는데요. 저희 사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정원에도 얼마 전까지 아름답게 폈던 진달래, 철쭉, 연산홍은 이미 시들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꽃이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장미꽃들이 만개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데요. 온통 정원을 꽃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장미꽃이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데요. 이 장미꽃은 너무 아름다워서 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꽃이 있을까마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꽃이 장미꽃이라 글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장미를 소재로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그런 많은 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 장미를 주제로 한 글들이 내용들은 다 달라도 거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미는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를 찌르는 창이 있다. 가시가 있다고 꼭 글 속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교훈도 되고 좋은 글이 소재도 되는데, 그런데 그런 좋은 글을, 좋은 시를 당사자인 장미가 들으면 엄청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무식하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사자인 장미가 그런 시나 글을 보면 서운하다고 생각할 거라 생각하느냐면, 이 장미 가시를 보면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요, 방향을 보시면 이 장미 가시 방향은 다 아래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래로. 그래서 이 장미 가시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가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새순을 먹으러 올라오는 애벌레가 못 올라오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거든요. 이게요, 못 올라오게 방패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찌르려고 하는 무기, 창을 창이 있다 하니까 얘들은 엄청 서운하겠죠. 장미가시는 절대 남을 해코지하려고 만든 무기가 아니라, 애벌레가 자기 순을 먹으러 올라올 때 그 순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바리케이트, 방패입니다. 이렇게 정원에는 장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달래, 철쭉은 이미 졌고 아직까지 연산홍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정원에 있는 연산홍은 보시는 것 같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진달래와 철쭉과 연산홍이 거의 꽃이 비슷해서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우선 진달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구분법을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는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것이, 이파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꽃만 펴 있으면 무조건 진달래입니다. 무조건 진달래입니다. 꽃만 펴 있으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른 봄에 잎도 나기 전에 꽃 먼저 핍니다. 개나리가 그렇고 벚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술이 있는데요. 잠시 수술과 암술에 대해 알아보고 갈까요? 수술은 꽃을 구성하는 부분 중 꽃가루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수술은 꽃밥과 수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꽃가루를 실제로 만드는 장소는 꽃밥이에요. 암술은 암술머리, 암술대, 씨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말해요. 씨방 속에는 밑씨가 들어있어요. 암술은 꽃의 가장 안쪽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수술이 보통 8개인데 좀 많은 건 10개까지 있습니다. 수술이 8개에서 10개까지 있고, 또 꽃 밑에 꽃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진달래를 따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가지고 떡하는데 진달래 꽃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진달래는 식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진달래를 참꽃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쭉은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절대 안 되고, 철쭉과 진달래의 구분법은, 진달래는 꽃만 있지만 철쭉이 필 때는 잎이 난 후에 같이 잎하고 꽃하고 같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잎과 꽃이 같이 있으면 철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꽃잎에 진달래에 없는 강한 점이 있습니다. 색깔이 진한 꽃잎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과 줄기는 끈적끈적하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철쭉이고요. 수술은 마찬가지 진달래와 똑같이 8개에서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철쭉과 연산홍 구분하기가 또 쉽지 않은데요. 꽃이 연산홍이 좀 작긴 작죠. 그런데 그 구분법은, 연산홍은, 철쭉은 꽃잎에 그 진한 점이 있는데 연산홍은 점이 없습니다. 첫째. 그리고 수술 숫자를 세어보면 연산홍은 보통 5개의 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쭉과 진달래는 8개에서 10개의 수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진달래와 철쭉과
그 연산홍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분법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달래, 철쭉, 연산홍 특별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연산홍이나 철쭉이나 진달래 다 마찬가지 한 꽃 속에 수술과 암술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같이 들어있는 꽃을 양성화라 합니다. 양성화 식물. 양성화 식물은 자성과 운성이 같이 존재하는 꽃을 뜻한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경우 암컷, 수컷 개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식물은 암술과 수술이 한 꽃 안에 같이 있는 이러한 양성화 식물이 많다. 식물의 세계에서 양성화는 매우 보편적으로 꽃이 피는 식물 중 약 70% 정도가 양성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가 진달래인데요. 이 진달래를 보면 이렇게 8개에서 10개의 작은 수술이 있고 여기 키가 큰 암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도 이 암술과 수술은 부부라고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달래, 그 양성화인 모든 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자기 암술 머리에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표현하자면 남매지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제가 남매지간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우리 그 오빠하고 동생하고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그래서 부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남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암술의 신랑은 다른 꽃에 있는 수술입니다. 그것을 중매해주는 중매장이는 벌, 나비 같은 곤충인 것 같습니다. 이 진달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백합꽃이 있는데요. 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꽃입니다. 옛날 그 마당 한복판에 있는 정원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꼭 백합 몇 송이씨를 기르셨는데요. 백합이 몇 송이만 있어도 그 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백합을 좋아하는데요. 이 백합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작은 수술이 있고 여기 암술이 있는데 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이 백합이 암술 머리에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 진달래나 이 백합이라는 꽃이라면 수술과 암술이 같이 있을 때 수정하기가 좋으려면 이 수술이 있고 여기에 암술이 있다면 이 암술의 키보다는 수술의 키가 더 커야만 이렇게 커야만 여기 자동적으로 이 꽃가루가 떨어져서라도 수정이 될 테니까 훨씬 수정하기가 쉬울 텐데요. 양성화의 꽃들은 다 바보들입니다. 다 암술을 키를 키워놨습니다.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묻지 못하게 다 암술의 키를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지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지 암술에 묻지 못하고 벌 나비들이 다른 꽃에서 날라올 때 다른 꽃에서 묻혀온 꽃가루를 꿀먹으로 들어가면서 키가 큰 암술 머리에다 수정을 시키고 수정이 되면 그 즉시 암술은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수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 정자가 난자하고 결합을 하면 즉시 문을 닫아서 더 이상은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은 백상둥이, 천산둥이 아기를 낳아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똑같이 이놈들도 다른 꽃에서 묻혀온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곤충이 꿀먹으로 들어가면서 수정을 시켜놓으면 문을 딱 닫고 이 곤충들이 꿀을 먹고 가면서 이 꽃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얘들이 근친 결혼이 나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근친이 나쁘다는 얘기는 가까운 종끼리 자꾸 수정을 하고 자손을 번식하면 유전자가 단순해져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그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전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지금 다양하게 하려고 근친을 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꽃들도 그걸 알아서 절대 자기 수술에 자기 꽃에 있는 꽃가루를 가지고 수정을 하지 않고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보시는 꽃은요, 정말 예쁜데 좀 가냘퍼 보이죠? 그러나 정말 예쁩니다. 닭이장풀이라는 꽃입니다. 여기 보면 쌍둥이인데요. 원래는 이 닭이장풀이 꽃이 거의 대부분 저기 하나만 핍니다. 근데 이것은 쌍둥이로 위에 밑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로 필 때는 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순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핍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씨가 나중에 두 개가 맺히게 되죠. 이 닭이장풀이 정말 연약하게 보여도 이 닭이장풀은 엄청 강한 꽃입니다. 이게 닭 벼슬을 닮았다 해서 닭이장풀인데요. 요놈들이 어디에 주로 사느냐면 닭똥이 있는 곳에도 많이 삽니다. 닭똥은 원체 그 강해서 다른 풀들이 잘 못 자랍니다. 그런데 이 닭이장풀은 닭똥이 있는 곳에서도 닭똥을 걸음하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엄청 강한 건데요. 여기서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암술이거든요. 여기 암술이고 여기 예쁜 노란색 수술이 있습니다. 여기 4개가 있는데요. 요 수술은 가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에는 꽃가루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요 가짜 수술, 요 예쁘장하게 되어 있는 요 수술에는 꽃가루가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짜 수술이에요. 요 가짜 수술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요 예쁜 요 꽃 이걸 보고 이 색과 이것을 보고 곤충들이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유인하는 것입니다. 유인책입니다. 실제 꽃가루는 어디 묻어 있느냐면요. 여기 실질적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투명해서 이 2개, 요 밑에 요 2개, 먼데 떨어져 있는 요 2개가 진짜 수술입니다. 요게 꽃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왜 닭이장풀은 이렇게 아름다운 수술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꽃가루를 묻혀 놓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이 밑에 외딴 곳에 수술을 묻혀 놨을까요? 이 닭이장풀이요. 무엇을 하느냐면 곤충들은 꽃가루를 묻혀 날릴 때 주둥이에 묻혀 날리지 않고 뒷다리에 묻혀 날른다는 것을 닭이장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서 꿀을 빨아먹으려고 주둥이를 여기다 대면 뒷다리가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뒷다리가. 그 자리에다가 잘 보이지도 않게 진짜 수술을 만들어 놓고 앞에는 가짜 수술로 유인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꽃은 아주 작은 꽃입니다. 작으면서도 아주 귀엽게 생긴 앙증맞은 꽃인데요. 이름은 쥐꼬리 망초라는 꽃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쥐꼬리 망초를 보면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밑에 커다란 이렇게 혓바닥 내민 것 같은 꽃잎이 하나 있는데요. 꽃잎 위에 잘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허여스름하게 하얗게 위에 꽃잎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꽃잎이 있고 위에 꽃잎이 있어서 꽃잎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으면서 꽃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듬성듬성 피어 있는 꽃들은 꽃잎 2개 중에 다 아래 꽃잎을 키워놨습니다. 다 아래 꽃잎을 키워놨습니다. 파리풀이 그렇고 주름잎도 그렇고 그런 작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쥐꼬리 망초라면 꽃잎이 2개가 있다면 이 꽃잎 2개 사이에 꽃가루도 있고 암술도 있고 수술이 있거든요. 그 꽃가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암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가 오면은 비를 막아줘야 되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도 막아주기 위해서 위에 꽃잎을 키워놓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에 커튼을 쳐서 그게 비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 꽃들은 다 바보같이 위에 꽃잎은 아주 작게 만들어 있고 밑에 꽃잎을 다 키워놨습니다. 아주 바보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꽃이 크다든지 꽃이 작아도 다 뭉쳐있는, 크로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크로바 꽃은 꽃은 작아도 이렇게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런 꽃들은 곤충이 왔을 때 앉을 자리가 아무데나 앉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꽃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또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곤충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곤충이 와서 앉아야만 그 안에서 수정을 좀 시켜줄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이 작으면서 듬성듬성 뛰어서 피는 그런 꽃들은 다 아래 꽃잎을 키워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선착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찰을 하면 이렇게 넓적하게 혀를 내민 것 같이 넓게 되어 있는 아래 꽃잎에 곤충이 앉아서 꿀도 빨아먹고 수정을 시켜주고 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코스모스가 정말 예쁘게 펴 있는데요. 저는 봄보다 가을을 좋아합니다. 이 가을을 상징하는 꽃들이 국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코스모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모스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코스모스 꽃을 보면 정말 하늘하늘, 바람만 불어도 하늘하늘되고 정말 연약하게 생겼습니다. 예쁘긴 예뻐도. 그러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연약하면서 화려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코스모스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코스모스도 자존심이 엄청 강한 꽃입니다.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모스는 다 이렇게 몰려 살거든요. 한 송이씩 있지 않고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서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모여 살아도 코스모스의 색은 딱 세 가지입니다. 빨간색, 핑크색, 흰색. 세 가지 이외의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 하얀색 꽃이 어울려 살으니까 그 중간색이 좀 나올 법도 한데 코스모스에 그런 색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얘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암호하거나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코스모스는 빨간색 코스모스하고만 수정을 합니다. 하얀색 코스모스는 하얀색하고만 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색이 빨간색, 핑크색, 하얀색 세 가지 색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연히 빨간색, 핑크색, 하얀색으로 얘들이 디자인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꽃 몇 종류를 가지고 꽃의 특징과 특이한 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모든 꽃들이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꽃들이 아름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과 기능까지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게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철저히 계산되고 설계된 작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그동안 매주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소부터 그 매주 하던 것을 격주로 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 날 저희들이 방송을 내보낸 후 수요일 날 저희들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시간적으로 무리고 또 이해하게 된 내용을 충분히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주에 한 번 격주로 앞으로 이제 그 성경 이야기는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많이 살펴도 보시고
생각도 하시어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성경 이야기는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